네, 이번 시간에는 우리은행 자기소개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자기소개서 쓰시기 전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사항 꼼꼼하게 읽으셔야지만 됩니다. 주의사항 같이 한번 볼까요? 자, 구분별 항목에 따라 해당하는 내용을 기재합니다. 각 항목은 공백을 포함하여서 글자 제한이 있으니 유의해라. 일단 공백이 포함됐다라고 일단 여러분 다들 잘 아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담당자 보시면 워드나 한글 파일에서 복사하면 이제 오류 발생한다. 그러니까 메모장에 옮겨서 이제 다시 붙여넣기 해라. 정말 디테일하죠. 저는 이런 사람 좋아합니다. 예, 제가 은행 다닐 때도 제 후배들한테 이런 친구들을 저는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오류가 발생할 게 눈에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면 그런 것들을 안내 문구에다가 잘 넣어서 틀리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담당자는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참 디테일하게 꼼꼼하게 잘 챙기셨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 시 블라인드 항목을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해라. 그래서 성명, 학교명, 가족상 요거 이제 특히나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내용 부족이나 반복된 답변, 표절은 불이익받을 수 있다. 여기서 뭐 불이익이다라고 하면 서류 탈락이죠. 뭐 구제해 줄 이유도 없습니다. 자, 일단 요런 주의사항 같은 것들 여러분들 꼼꼼하게 챙겨보시고, 자소서를 작성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기본적인 작성 방법 같이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은행의 성격 파악해라. 요거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소서를 그냥 늘 복붙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은행에 대한 성격을 별로 구분하지 않고 복붙을 하게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것은 어, 이, 그 은행마다 사실 똑같이 생겨 먹었지만 DNA가 달라요. DNA가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이 있고 하나는 상업적 성격이 강한 은행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공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은 대표적으로 IBK 기업은행하고 NH농협은행이 되겠죠. 자, 여기는 목적 자체가 특수한 목적을 띠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살려내라, 농업인을 살려내라 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포용적 금융과 관련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이제 이 목표를 가지고 생겨난 은행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신 상업적 성격은 뭐냐면 신한, 우리 하나은행이 여기에 대표적으로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이나 하나은행 같은 경우에는 포용적 금융이 목표가 아니고요. 여기는 돈을 많이 버는 게 목표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나라에 세금 많이 내고 일자리 창출하면 이 은행의 목표는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친구들을 원합니다. 목표가 돈을 버는 거니까요. 예, 돈을 버는 게 잘못된 게 아니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부로 IBK 기업은행에 해당되는 내용을 여기에다 갖다 붙이시면 이상한 느낌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 조심하셔라라고 꼭 말씀드리고요. KB국민은행은 예전에는 공익적 성격이 있다. 지금 민영화돼서 상업적 성격으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국민은행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상업적 성격 쪽으로 글을 적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작성 시 유의사항 한번 봅시다. 유의사항 보시면 첫째, 묻는 말에 답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다. 예, 저는 이게 참 늘 하는 이야기인데 의외로 잘 지키지 않죠. 왜냐하면 자소서는 복탁이 바쁜데 언제 내가 묻는 말 다 따져가면서 적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 면접이 세 번입니다. 예, 필기 없죠. 그래서 자소서 이거 쓴 거, 여러분이 이번에 쓴 거 언제 등장하느냐, 면접 때 등장하겠죠. 세 번 다 등장할 수 있고, 두 번 등장할 수 있고, 한 번 등장할 수 있고, 뭐 몇 번 등장하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그건 뭐 면접관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준비해야 되는 것은 결국 세 번 다 내 자소서가 등장한다는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면접관이면 이 자소서
대충 적은 친구들 뽑고 싶겠습니까? 저는 뽑기 싫어요. 왜냐하면 글과 말은 그 사람의 내공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사실 필기에서는 걸러지지 못하는 이 내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예, 지식은 누가 A라는 사람이 더 많을지 몰라도 이야기를 해보면 왠지 모르게 B가 더 탄탄하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최종 결정을 할 때 누구를 선택하느냐? 예, 내공이 탄탄한 친구들을 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자소서 잘 적는 것은요, 면접에서 엄청난 무기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특히 면접 3번 진행하는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자소서를 잘 쓰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자소서는 논리적 구조를 가진 실용적인 글이다. 이것도 자소서는요, 이 글자수가 한정이 되어 있죠. 그럼 뭐 쓸데없는 소리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얼마 이 공간도 얼마 없는데 딱 논리 구조 잡아서 이 필요한 내용들 중심으로만 적어주는 거 이런 것들이 저는 가장 깔끔하고 좋은 자소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내용을 무엇을 넣을까를 잘 생각하시고 글을 전개할 때 논리 구조를 잡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 논리 구조 없으면 그냥 아무 때나 갖다 대고 소통, 공감, 경청, 배려 이런 내용 적기 바쁘죠.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논리 구조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전개할 때 꼭 논리 구조 갖춰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구체적인 근거 들어서 작성하는 것이 고득점 비결이다. 이거는 우리는 인사부 직원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근거, 즉 뭐 상품이나 서비스, 예시, 경험 이런 것들 여러분들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 최대한 디테일 살려서 자소서를 적어주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소제목은 달면 좋으냐, 안 달는 게 좋으냐, 뭐 말이 많은데 저는 다는 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소제목 달아주면 이해하기도 편하고, 그다음 소제목 잘 달면 왠지 똑똑해 보이기도 하고, 이래서 소제목은 여러분들이 그냥 다는 게 유리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다음에 가독성 좋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진솔한 느낌이 나야지만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의외로 여러분 자소서를 보면 그냥 꾸며낸 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항변할 게 많겠죠. 아니 뭐 쓸 말도 없는데 자꾸 쓰라고 하니까 꾸며낼 수밖에 더 있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분명히 20 몇 년을 살면서 굉장히 많은 경험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들 속에서 찾아낼 수 있는 것들이 꽤 많은데 여러분들이 그런 깊이 있게 고민을 안 한다는 이야기죠. 진솔한 느낌이 난다는 얘기는 깊이 있게 고민한다는 이야기하고 저는 동일한 느낌이라고 동일한 내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누구는 그냥 꽃을 보고 그냥 꽃이 피었다 진다 뭐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요. 누구는 꽃을 보고 존재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그냥 사물을 그 자체로 보는 거하고 그걸 깊이 있게 고민하는 거의 차이겠죠. 여러분도 여러분의 경험을 경험 그 자체로 생각하는 게 있고 그 경험이 가진 의미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한다는 게 즉 진솔한 느낌이 나게 만드는 기본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인사팀 인터뷰 한번 볼까요? 자, 서류 전형의 핵심인 자기소개서는 구체적인 사례를 드는 것이 중요하다. 예, 구체적 사례라고 이야기했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구체적 사례, 근거, 이런 것들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구체적 사례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자꾸 경험 중심으로만 생각하는데 오히려 경험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근거라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리 구조라 그랬죠. 그러면 논리 구조에 여러분이 어떤 주장을 펼치려면 근거가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 사례는 근거를 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태용 담당 직원은 거짓으로 꾸미거나 과대 포장한 이야기는 면접 과정에서 확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자신만의 진솔한 이야기를 담아라. 예, 사실 진솔한 이야기는 면접관이 되어 보면 여러분도 느낌이 올 거예요. 아, 저 친구는 그냥 하나만 한 소리 하는구나. 저 친구 그래도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기준으로 해서 자기 생각을 잘 이야기하는구나.
이거는 어른의 눈으로 보면 다 보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특히나 이런 진솔한 이야기 너무나 당연할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원자의 직무 전문성과 글로벌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 자격증과 외국어 능력은 서류 전형 당락의 주요 변수가 될 수 있다. 자, 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주요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니, 인사팀 직원이 금융 자격증하고 외국어 능력은 주요 변수가 된다는 얘기는 우린 그거 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하고 외국어 능력이 특히나 많이 보는구나. 그리고 우리은행에서는 아예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면 이제 글로벌 은행으로 도약하려고 그러니까 외국어 실력이 우수하면 비중이 있는 가점 주어진다 해서 아예 대놓고 특히나 그 자격증하고 외국어 중에서 외국어가 좀 더 중요하죠라고 해서 우회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도 일단 자격증 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외국어도 좀 갖추고 있으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상업적 성격의 은행이라 그랬죠. 그래서 밥값할 수 있는 친구를 뽑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자, 그러면 그러한 밥값할 수 있는 친구를 나타내는 게 정량적 평가에서 어떤 게 있느냐라고 보면 우리은행은 자격증하고 외국어를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항목별 가이드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00바이트죠. 그럼 600자입니다. 글자 수로 따지면 600자고, 뭐 글자가 많지가 않아요. 분량이요. 예, 이 정도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좀 편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지 않겠냐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자기소개서 항목 바꾸지도 않아요. 이제 우리은행 보시면 1번 항목 한번 볼까요?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와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해라. 이거 예전 우리은행에서도 저기 나왔던 문항이죠. 그래서 작년에도 나왔던 문항이어서 여러분들이 별로 어렵지 않게 연습하셨던 분은 어렵지 않게 쓸 수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600자 안에 뭘 많이 담을 수도 없어요. 많이 담지도 못하고 쓰면 금방 600자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요거를 이제 파트 1, 파트 2 지금 묶고 있는 게 두 개죠. 우리은행에 지원하게 된 동기 하나 묶고 있고 그다음에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 요거 두 개 묶고 있습니다. 그럼 300자, 300자. 그러면 묻는 말에 답하기에도 바빠요. 그러니까 이상한 소리 쓸 공간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무엇을 적느냐 이게 일단 핵심이겠죠. 다음 파트 1에 일단 첫 번째 묻고 있는 우리은행 지원 동기 요거는요. 우리은행이 이제 왜 나랑 결혼하려고 그러냐 요거 묻고 있죠. 그래서 우리은행에 대한 프로포즈를 한다는 느낌으로 작성을 하셔야지만 됩니다. 자, 그러면 지원 동기에 이제 우리은행의 매력 포인트, 우리은행의 이런 모습이 정말 좋아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해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기업 분석이 필수겠죠. 예, 우리은행의 지금 기업 분석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잘 해왔는지가 이것에 대한 지원 동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은행의 기업 분석이 여러분 어느 정도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하시고 지원 동기를 적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거 들고 면접장 가거든요. 면접장 가면 그냥 아무 말 대잔치 또는 하나만한 소리를 적은 자소서는 사실 물어볼 게 없어요. 면접관 입장에서 뭘 물어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자소서를 보면 사실상 면접관 입장에서는 별로 할 이야기 없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원 컨시어지 서비스라고 해봅시다. 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적어 놓으면 이제 이런 것들 어떻게 개선하면 좋겠냐? 이런 게 그러면 저기 어떤 내용을 서비스를 더 추가했으면 좋겠냐? 뭐 이렇게 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물어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게 되면 면접에서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리에 놓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간에 기업 분석 정말 다양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업 분석을 해서 그리고 우리은행의 매력 포인트를 하나의 컨셉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럼 그러한 하나의 컨셉이
소제목에다가 밀어 넣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소제목을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볼까요? 자, 아날로그에 반하고 디지털에 놀라다라고 해서 이게 소제목이에요. 그럼 여러분이 느꼈던 우리은행에 아날로그 측면이 있을 거고 디지털 측면이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아날로그 측면에서는 예를 들어서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은행의 공동점포 알고 있습니까? 예, 우리은행하고 하나은행이 공동점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아날로그가 어떻게 보면 지점이잖아요. 근데 지점에서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혁신적인, 지금 지점을,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자,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아날로그에 반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사실, 지금 다른 은행들이 전부 다 지점을 줄이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은행은 그래도 공동점포라는 이러한 혁신적인 방식을 통해서 그래도, 오프라인 지점 영업을 만들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하나의 컨셉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디지털은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 이제 기업 분석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뭐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제 그 제휴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뭐 이 카페인 브랜치라든지 베이커리 브랜치라든지 뭐 이런 것들 빵집하고도 하고 카페하고도 조인해가지고 이 지점을 만든 그런 것들이 우리은행이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 여러분들 찾아보시면 좀 컨셉 잡기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해 봅니다. 자, 이 중에서 아마 글로벌 역량을 어필하고 싶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친구들은 우리은행의 지원 동기로 아무래도 글로벌을 넣어주면 좋겠죠. 그러면 금융대항해 시대 신남방 누비다 이렇게 이제 해서 지금 우리은행이 베트남부터 인도네시아까지 지금 확장 일로에 있는 이런 이야기들을 적어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라는 이름의 페이스메이커. 요거는 이제 기업 금융에 대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페이스메이커라고 하면 기업 금융, 요렇게 이제, 우리은행은 기업 금융의 최강자입니다. 그래서, 기업 금융 쪽에 내용을 적어서 페이스메이커라는 얘기는 뭐 기업을 이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은 기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는 마라톤에서 페이스메이커가 그런 거죠. 자, 안 그러면 21세기형 리딩뱅크, 이것도 이제 혁신 쪽에 포커스를 맞추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아마 바스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인베디드 뱅킹이라고 해서 이런 뱅킹 애저 서비스, 요게 이제 바스거든요. 이런 바스 같은 것들이 지금 우리은행에서 시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저런 내용들을 여러분들 찾아가지고 대체 이게 무슨 의미인지, 그리고 우리은행의 지원 동기로 나는 우리은행의 혁신, 도전 이런 컨셉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바스 같은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이해하시고 그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매력 포인트를 적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원 컨시어지 서비스 이런 것도 한번 찾아보세요. 이런 것들도 비대면 서비스인데 하나의 혁신, 도전 쪽으로 적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작성 예시 한번 보시면 끝까지 함께 간다라고 해서 뭐 이 친구는 자기가 이제 소상공인 설문조사를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동네 소상공인 50% 이상이 우리은행 주거래 통장 사용한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자, 그러면, 이제 왜 이런 이제 우리은행을 주거래 통장하고 있는지 자료도 좀 조사해보고, 그 다음에 우리은행이 이렇게, 동반자 중심으로 좋은 이웃 가게 또는 캠페인, 소호대출, 이런 거 되어 있는 거, 찾아서 보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지금은 요게 잘 안 먹히죠. 왜냐하면 요거는 코로나 전에 적은 거죠. 예, 전에 이건 그냥 예시로 들고 왔어요. 예시로 들고 왔는데 이건 코로나 전에 적은 거예요. 그래서 약간은 기업은행스러운 내용들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런 기업은행 같은 느낌의 내용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는 우리은행은 오히려 대놓고 뭘 추구하고 있죠? 예, 디지털, 그 다음에 글로벌, 그 다음에 ESG입니다. 자, 오히려 이런 세 가지가 지금 우리은행 경영 전략이에요. 여러분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우리은행 경영 전략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찾아보시면 뭐 9가지 과제가 있고 뭐 있는데 그 과제 잘 뜯어보시면 결국 세 가지예요. 한 가지가 디지털, 하나가 글로벌, 하나가 ESG입니다. 자, 그러면 시대 정신에 맞게 여러분들이 매력 포인트를 잡아오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디지털과 글로벌과 ESG 중심으로
여러분의 매력 포인트를 적어주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입행을 이루고 싶은 목표. 자, 그러면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리고 왜 이러한 목표를 설정했는지 이유를 적어주는 게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러한 목표, 그럼 어떤 것들이 가능한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뭐, 글로벌로 준비하는 친구들이야 글로벌 금융 전문가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기업의 글로벌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지금 브랜드 쇼링으로 공급망 재편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든지요. 아니면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지금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지금 성장하는 내용들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면 될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일반이라든지 지역 인재를 지원한 친구들은 예를 들어서 챗GPT를 이기는 따뜻한 PB도 될 겁니다. 지금 챗GPT 세상이잖아요. AI 중심의. 자, AI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결국 엄청난 효율을 가져오게 될 건데, 그럼 그러한 효율 속에서 은행으로는 무엇을 할 수 있지? 이런 걸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러한, 인공지능과 상호 보완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을 잘 활용해서 내가, 금융 양극화라든지 또는 중신용자 소외 같은 것들을 해보겠다. 뭐 이런 것들을 줄여보겠다도 목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상공인 금융 전문가도 될 거예요. 특히나 지역 인재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소상공인들 지역 내에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쪽에 금융 전문가로 포지셔닝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힘든 상황이라든지 K자의 회복 같이 지금 양극화가 심해지는 거 이런 것들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전문가처럼 이런 쪽에 직무 전문가로 설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는 퇴직연금 전문가가 되고 싶다. 그럼 왜 이런 목표 설정했느냐? 이거 돈 되겠다. 2026년 정도 되면 초고령사에 도래하는 데다가 퇴직연금 시장 앞으로 엄청나게 커진다. 지금 퇴직연금이 의무 도입돼 있고 디폴트 옵션 같은 것도 지금 도입됐죠. 그래서 퇴직연금 시장이 예전보다 훨씬 더 전문가가 필요하고 성장 자체도 크게 성장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퇴직연금 전문가로 여러분들이 세팅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퇴직연금 전문가 주로 기업금융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영업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영업력이 나는 영업력 어필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퇴직연금 전문가 쪽으로 세팅하셔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어쨌든 간에 입행을 이루고 싶은 목표는 너무 다양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목표를 설정했는지 정도를 적어주는 게 이게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직무 분석을 잘 해온 거잖아요. 그래서 1번 항목 보시면 우리은행에 대한 기업 분석 잘 했느냐, 그리고 입행 후 이루고 싶은 목표를 통해서 직무 분석 제대로 하고 오셨습니까?를 보는 겁니다. 요거 탄탄하게 적어주면 우리은행에서는 이 친구는 그래도 좀 알고 적었군요라는 느낌이 들게 될 겁니다. 1번 항목이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